네, 1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리딩은 여러분을 남몰래 좋아하거나 흠모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리딩인데요. 1번 타로 카드는 트리 오브 완즈 역방향으로 시작해서 트리 오브 컵스 역방향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숫자 3이 강조되고 있어서 삼각관계의 가능성을 나타낼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남몰래 흠모하는 이 사람은 이미 다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순수한 애정의 기반에 유지되기보다는 물질적이거나 성적인 욕망이 강하게 두 사람을 묶고 있을 가능성이 어, 높아 보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 관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차마 그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이분이 여러분의 친구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은 여러분에게 고백했다가 현재의 관계마저 잃을까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강하게 억제하며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는 여러분과 친구 이상의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걱정이나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상대는 자기 표현을 절제하고 두 분의 관계를 위해 노력하거나 관계를 확장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은 킹 오브 완즈로 나타나고 있어서 불의 원소가 강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별자리로는 사자자리, 양자리, 사수자리가 있고 반드시 태양 사인인 것은 아니고 달이나 어센던트가 이 사인에 있다던가 아니면 이 별자리에 여러 행성들이 집중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스트렝스 카드가 사자자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자자리 에너지가 강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완즈 왕인 이분은 이제 여러분에게 행동을 취하고 싶어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에게 자신의 진실을 꺼내놓고 싶어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속박과 관계를 끊을 용기, 혹은 여러분과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든 변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변화든지 간에 변화는 이미 눈앞에 와 있고 그분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한 비전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두 분 사이를 도와줄 친구나 주변 인맥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활용하려 할 가능성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행동하기로 마음먹게 된 데에는 사실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작용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은 퀸 오브 컵스 혹은 아티스트로 나타나며 물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차트에 물고기 자리, 개 자리, 전갈 자리에 태양, 달, 어센던트가 있거나 이 사인에 행성이 몰려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타인의 감정과 에너지에 매우 민감한 분으로 상대의 감정을 이미 깊이 이해하고 있고 두 분 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먼저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상대의 진심을 느낌으로 강하게 알고 있음에도 상대가 제대로 된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있으니 여러분께 답답함을 느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극적인 사람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그래서 겉으로는 티내지 않고 조용한 태도를 유지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은밀하고 어쩌면 거의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상대가 행동하도록 용기를 불어넣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도 더 가까워져도 안전할 것이라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느낌이에요. 여러분은 마법사이자 아티스트로서 이미 두 분의 미래를 디자인했고 그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상대가 움직이도록 무언의 설득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여러분이 이렇게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상황을 조율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라클 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Be Still and Know라는 카드가 눈에 띄네요. 이 카드는 크라운 차크라와 관련된 카드로 마음을 고요히 하면 진실을 알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누가 여러분을 흠모하고 있는지 느끼고 있고 또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리딩을 듣고 계신 이유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떠올린 그 사람이 또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여러분을 흠모하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였을 것 같습니다. 이 카드는 여러분의 직감이 정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카드입니다. 여러분은 말로 표현되지 않은 그 사람의 감정의 언어를 그의 눈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감정은 그분의 눈에서 결코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앞서 퀸 오브 컵스로 나타났던 여러분은 여기서 다시 한번 물고기 자리 혹은 해양성 혹은 12번 하우스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순진해 보일 수가 있지만 신비롭고 깊이를 헤아리기 힘든 성격을 지닌 분입니다. 직관이 매우 예민하고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으며 깊은 공감과 연민을 통해서 내면 깊은 곳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물고기살이는 아름다움에 대한 민감함과 시적 감수성이 강해서 예술가, 작곡가, 시인, 신비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이 선택한 카드도 아티스트였는데 비슷한 에너지를 지닌 카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장미, 자매라는 카드 역시 아름다움, 헌신, 여사제, 신비가, 스승과 같은 키워드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아름다움을 더하는 미션을 가진 사람입니다. 무언가를 직접 창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 집과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여러분이 아름다움을 창조할 때마다 여러분은 원래 하기로 되어 있던 세상에 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잠시 주제에서 벗어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아마도 여러분은 사랑조차도 예술처럼 다루고 관계마저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분일 수 있습니다. 예술가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사랑을 통해 영감을 얻고 그 사랑이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찾아와서 아름답고 즐거운 사랑의 이야기가 자신의 인생에 펼쳐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급함도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는 조급해하지 말고 내면을 사랑으로 채우며 자연스럽게 기다릴 때 진정한 사랑이 찾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에게 이분 이외에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좀 여럿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중 일부는 단순한 성적 끌림으로 인한 자기의 욕구 충족이 어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목적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직관이 매우 뛰어나지만 경계가 약한 면이 있어서 잘못된 사람과 쉽게 얽힐 수가 있고 한 번 엮이게 되면 정리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서 사람을 사귀고 필요한 경우 선을 명확히 긋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이리스라는 카드는 지금 여러분과 상대방 모두가 변화의 순간에 서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카드는 현재 상황에 너무 큰 무게를 두기보다는 달의 사이클과 계절의 변화를 기억하며 끊임없이 순환하는 세상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준비를 하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한 이 아이리스는 상대에게 보내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분에게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관계에 머물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 메시지를 여러분의 눈빛을 통해 듣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에 담긴 메시지는 매혹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은 준비가 되었나요? 여러분이 이렇게 묻고 있고 상대는 왜 자신이 변화를 거부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풍잎은 가을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붉게 물드는 아름다움과 함께 자연의 순환을 의미합니다. 상대는 이미 노란색에서 붉은색으로 물들어가는 단풍잎들에 휘감겨 있는 모습입니다.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변화를 받아들이며 적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첫 고백은 다소 서툴 수 있고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만큼 많은 말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분을 다그치거나 압박하지 말고 따뜻하게 포용하는 눈빛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러면 그분은 안심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여러분에게 훨씬 더 자신 있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지 카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리딩 특성상 모든 메시지 카드들이 여러분에게 맞는 것은 아닐 것이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메시지들만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연 설명 없이 메시지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나를 이해해 줘. 두 번째 메시지는 나랑 같이 늙어가자. 우리가 보는 것들을 함께 나누자. 라고 써 있고요. 세 번째 메시지는 넌 전부 꿰뚫어 봤어. 그 다음 메시지는 난 준비됐어. 그리고 다음 메시지는 "우리 이제 막 만나는데 이거 좀 말도 안 되지?" 라고 적혀 있네요. 마지막은 "사랑에 빠지는 게 너무 무섭긴 한데 너라면 해 볼게."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1 번에 대한 리딩이었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2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리딩은 여러분을 남몰래 좋아하거나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리딩인데요. 이번 분들의 카드에는 이 주제와 매우 잘 어울리는 여왕제 카드가 나왔습니다. 카드 그림을 보면 여왕에게 꽃을 바치는 아이들이 있고 그 뒤에는 여왕을 향해서 환호하는 그림자 같은 인물들이 보입니다. 이 장면은 여러분에게는 눈에 보이는 숭배자들 뿐 아니라 여러분이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거의 드러나지 않았던 숨겨진 팬들 역시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물 카드로는 먼저 완지의 왕이 나왔는데, 완지는 불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사자 자리, 양 자리, 사주 자리와 연관이 됩니다. 또 다른 인물 카드로 펜타클 왕이 나와서 황소 자리, 처녀 자리, 염소 자리의 가능성도 함께 보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태양 사인일 필요는 없고 달 사인이나 어센던트 혹은 해당 사인에 행성이 많이 몰려있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점성술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보통 알고 계시는 태양 사인 기준으로만 가볍게 받아들이셔도 충분합니다. 또한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에서는 황소와 사자가 등장하고 상단에는 천사와 독수리가 보이는데, 이들은 각각 물병 자리와 전갈 자리를 상징합니다. 그 아래에 나온 교환 카드는 점성학적으로 황소 자리를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매달린 사람 카드는 물고기 자리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흠모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별자리 에너지와 연관된 인물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별자리가 많이 언급되어서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스쳐 지나간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인식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마음에 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아우라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중 소수만이 용기를 내어 다가와 꽃을 바쳤고, 대부분은 멀리서 바라보는 선택을 하며 그림자로 남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가슴앓이를 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여러분을 동경의 대상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기를 내어 여러분에게 마음을 전했고, 실제로 만나고 헤어졌던 사람들 역시 지금은 여러분의 숭배자로 남아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묘한 운명을 가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에 너의 운명을 알아라 라는 문구가 있고 아래에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감정을 품었던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든 여러분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을 수가 있지만, 결국엔 여러분과의 관계를 통해 교훈을 얻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며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을 만나기 전과 이후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 단순한 호감을 넘어 감사와 존경의 대상이 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중 비교적 구체적으로 드러난 인물은 2명 혹은 3명 정도로 보여집니다. 먼저 한 명은 과거의 인연입니다. 현재는 여러분과 직접적인 교류가 없는 분리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나 흘렀든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감정을 아직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종 여러분과의 지난 시간을 떠올리며 추억에 잠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을 떠올리면 처음 사랑을 느꼈을 때의 감정이 되살아나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한편에 존재하지만, 동시에 이 인연은 추억으로 남겨두고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도 함께 가지고 있어서 두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고, 포브 소즈는 분리 이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삶을 재평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인물은 돈과 지위에 대한 집착이 강한 워커홀릭 성향의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당시 두 분의 관계보다 일이나 금전을 우선시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점이 두 분을 멀어지게 한 결정적인 이유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잃고 나서야 인생에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깨닫고 현재는 자신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포브 소즈 카드 속에서 혼자 책을 읽는 인물은 금전이나 성공보다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깨달음, 그것이 이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인생의 교훈임을 의미합니다. 현재 이 사람은 관계, 가족 문제, 재정이나 건강 등 현실적인 부담을 안고 있어 아직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포브 소즈는 잠시 멈춤과 리트릿을 의미하기 때문에 마음속 소음과 스트레스가 정리되고 정신적인 힘이 회복되는 시점에 여러분에 대한 결론을
다시금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인물은 현실 물질 중심의 삶에서 점차 영적인 깨달음으로 이동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 읽힙니다. 두 번째 사람은 킹 오브 완즈로 나타난 인물입니다. 사자살이 성향이 강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 사람은 사업적 감각이 뛰어나고 자신의 일과 인생에 대해 큰 그림을 그리고 움직이는 타입입니다. 카리스마와 설득력이 강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형 인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눈에 잘 띄는 존재감이 있고 사람들 중심에 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주목받고 인정받는 것을 즐기는 성향도 있습니다. 여러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열정과 호감을 느끼고 있으며 말로 직접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행동과 태도를 통해 감정이 드러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람은 감정을 아주 교묘하게 숨기는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관심과 호감이 주변에서도 어느 정도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카드의 이미지가 마치 부족장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호하고 케어하고 싶어 하는 마음 역시 강하게 가지고 있는 인물로 읽힙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킹 오브 완즈와 교황 카드의 조합이 앞서 언급된 두 사람과는 다른 세 번째 인물로 읽히기도 합니다. 이 경우 이 인물은 성직자, 멘토, 스승 혹은 영적 리더처럼 보이며 강한 신념과 분명한 비전 그리고 사명감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끄는 역할을 하는 인물로 나타납니다. 개인의 성공이나 성취보다는 집단이나 공동체, 더 큰 가치와 진리를 위해 자신의 열정과 영향력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는 창조력이라는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여왕제의 키워드인 창조와도 정확히 맞닿아 있는 카드입니다. 여러분은 창의적인 사람으로 보이지만 여왕제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창작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거나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 과도한 부담감을 느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완벽주의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시작을 망설이거나 이미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해서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감을 잃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자신의 창작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자체를 조심스러워하거나 창피해하는 모습으로도 읽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세상이 조심스럽게 선보인 그 무언가는 이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블로그에 올린 짧은 에세이든 또는 그림이든 혹은 하나의 아이디어나 어떤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일지라도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하는 숨겨진 팬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표현이 가능할까?' 하고 감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야를 갖게 되며 인생의 더 높은 가치들을 깨닫게 됩니다. 다음은 오라클 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카드들에는 여러분을 흠모 또는 존경하는 상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랜 시간 잊혀지지 않고 영향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스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첫눈에 강한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타입은 아닙니다. 어디에 가는 시선을 끄는 화려함이나 즉각적인 친화력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평소에 여러분은 차분하고 정적이며 어딘가 서늘한 분위기를 풍겨 마치 겨울나라의 정령처럼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삶이 지치고 마음이 복잡해질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떠올리고 여러분 곁에서 안정과 휴식을 얻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의 차분하고 순수한 에너지가 그들의 어지러운 마음을 자연스럽게 진정시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주 은은한 향기를 풍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스쳐 지나간 자리에는 그 잔향이 오래 남아 공간의 에너지를 조용히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들의 마음에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스며듭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조용히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사적인 공간,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의 여러분은 음,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연인이 될 때 여러분의 에너지는 놀라울 정도로 열정적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연인이나 소중한 사람을 사랑으로 키워내고 돌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을 책임져야 한다는 과도한 의무감을 자기도 모르게 짊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완전히 보호하고 아낌없이 애정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100을 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50이 되지 않았던 관계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연인들, 여러분이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는 사랑을 주기보다 받으려고만 해서 여러분의 애정과 에너지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존재가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에너지 뱀파이어 같은 사람들을 만나며 여러분은 많은 상처를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험들은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기보다 사랑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사람으로 더 단단한 존재로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을 만났던 인연들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 역시 관계에서의 상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도록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자신의 에너지를 아무에게나 퍼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에게 맞는 사람, 여러분에게 평화와 균형을 가져올 수 있는 이상적인 파트너만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많은 사랑을 베풀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주가 여러분이 받을 차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완전한 로맨스를 그릴 수 있다면 그 꿈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완벽한 관계만을 기다리며 인생에서 멈춰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는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과거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 희생했던 것처럼 이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행복과 자유를 위해 행동하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비전과 열정을 위해 때로는 타인과의 경쟁이나 충돌도 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선택은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삶을 개척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용기와 도전적인 태도는 조용히 타인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지 카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연 설명 없이 간단히 해석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너를 아직도 못 잊겠어 라고 적혀 있고요. 그 다음 카드는 어, 왜 나는 너한테서 돌아서지를 못할까? 왜 떠나질 못할까? 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 번째 카드 메시지는 나는 멀리서 계속 네가 있는 세상을 지켜보고 있었어. 너가 있는 곳에 가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었어. 라고 적혀 있고요. 네 번째 카드 메시지는 혹시 우리 다시 해볼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까? 라는 메시지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메시지는 나는 네가 한일 때가 좋아. 입니다. 여러분이 한이실 때 이분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섯 번째 카드의 메시지는 내 안에 있는 감정은 변하지 않았어. 나는 예전이랑 똑같이 너를 느끼고 있어.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는 내가 전에 했던 말들은 다 잊어줘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메시지 카드까지 모두 보았고요. 이번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3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리딩은 여러분을 남몰래 좋아하거나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리딩입니다. 먼저 어번던스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는 풍요로움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흠모하고 있는 사람들은 늘 부족함이 없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븐 오브 컵스 카드에는 물의 ним프가 리라를 연주하고 그 연주에 이끌린 많은 물고기들이 물 위로 튀어오르면서 광란에 가까운 바늘을 보이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카드와 어번던스 카드에 등장하는 새와 음표를 함께 보면 여러분은 노래나 악기 연주처럼 소리와 관련된 표현을 통해서 사람들의 감정을 한순간 강하게 사로잡는 매력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혹은 여러분의 목소리, 말투, 커뮤니케이션 방식 또는 메시지 자체가 사람들을 깊이 몰입하게 만들고 매혹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노란색이 강조되는 그림들이 보여서 여러분은 봄처럼 생동감이 있고 생명력이 느껴지는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라는 인상도 강합니다. 아무튼 여러분을 남몰래 흠모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펜타클 왕에 해당되는 사람인데요. 펜타클 왕은 어번던스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이어서 일반적으로는 금전적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덱의 펜타클 왕은 죽음의 신과 싸우는 헤라클레스로 묘사가 되어 있어서 금전적 풍요가 아닌 신체적 에너지의 풍요로움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굉장히 체력이 좋고 힘이 센 사람, 평소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몸 관리를 하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운동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일 수 있어서 피트니스 트레이너라던가 유도, 격투 같은 종목의 선수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적어도 운동과 체력에 있어서 꽤나 자신감을 가진 사람일 것 같습니다. 좀 재미있는 것은 이 카드에서 헤라클레스가 죽음의 신과 싸우고 있는데 타로 카드들 중에 데스 카드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카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여러분과 이분과의 관계가 현재 끝났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상대는 죽음과 싸우고 있어서 관계가 끝난 것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5번 완스 카드에 배드민턴 선수가 보여지고 있어서 여러분과 이분이 배드민턴이나 테니스와 같은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가능성도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운동 관련 동호회나 모임에서의 인연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공간에서 여러분을 두고 경쟁 구도가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꽤 커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펜타클 왕으로 나온 분은 헤라클레스이기 때문에 그 경쟁에서 당당히 이겨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텐데 이 카드가 두 분 사이의 다툼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계가 물 흐르듯이 부드럽게 흘러가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큰 싸움이라기보다는 서로 관계에서 우위에 있고 싶어서 미묘한 기싸움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갈등이 짜릿한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주기도 했겠지만 데스 카드로 이어지고 있는 흐름을 보면 그 속에서 생긴 오해와 갈등이 결국 두 분의 관계를 어긋나게 만든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인물로 소드의 기사가 있습니다. 이 카드의 그림을 보면 로마 병사에게 무기에 대해 조언하는 무기 제작자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군인, 경찰 혹은 금속이나 장비와 관련된 전문적인 직종에 종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인물 카드 옆에 나온 컵 10번 카드는 샘물 근처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풍경을 보여줍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샘은 단순히 물을 깃는 곳을 넘어서 소식을 나누고 사교를 즐기던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이 소드의 기사 그리고 앞서 언급한 펜타클 왕은 어떤 특정한 사교 모임이나 동호회, 커뮤니티를 통해서 인연이 닿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여러분은 컵 7번 카드에서 깊은 숲속 우물을 지키는 수호 님프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그 모임 안에서 단순히 구성원 중 한 명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거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꽤 영향력 있는 존재감을 가진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펜타클 왕의 경우는 여러분 중 소수의 경우는 이미 가정을 꾸렸던 적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도 함께 익혀집니다. 데스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의 종료가 아닌 이분의 배우자의 관계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아랫줄의 카드들을 보아도 목욕탕이나 샘물처럼 물을 배경으로 한 장면들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여러분의 인연들이 계속해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모임이나 네트워크 속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 줍니다. 여러분은 하나 이상의 모임에 참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서 사람들과의 유대감과 친목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커뮤니티일 것입니다. 다음의 인물은 컵 기사로 나타나는데요. 이 카드의 인물은 로마의 와인 감별사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류 업계 종사자이거나 혹은 미각이 민감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와인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인연이 닿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분은 개자리, 정갈자리, 물고기 자리와 같은 물원소의 에너지를 강하게 가진 사람입니다. 특히 매달린 사람 카드가 연결되어 있어서 물고기 자리 성향이 두드러질 수가 있습니다. 카드 속에는 물 위에 떠 있는 오르페우스의 머리가 그려져 있는데 오르페우스는 리라를 연주하며 노래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유추를 해본다면 여러분과 함께 음악 동호회 활동을 했거나 아니면 함께 노래방 같은 데서 노래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일 것 같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감정을 세련되게 다룰 줄 알고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본인에게 느끼는 감정 또한 정확히 분별하고 있었을 겁니다. 직관이 강한 분이라 둘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미리 예측을 했을 것 같고 혹시라도 잘 되지 않을까 봐 두려운 마음에 대담한 대시를 하기보다는 주변을 맴도는 쪽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분은 멈춰야 할 때를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절제하기로 결정했을 텐데 그분에게는 그러한 결정이 마치 어떤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희생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컵 8번 카드를 보면 세 명의 여성이 강을 건너 떠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그분과 함께 했던 모임을 떠나서 다른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카드들에서 여러분이 혼자가 아닌 친구들이나 자매들과 함께 있는 모습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이분과의 관계에서는 단둘의 만남은 없었을 걸로도 짐작이 됩니다. 마지막 템퍼런스 카드는 죽은 자들이 사는 지하 세계를 떠나 지상으로 올라온 봄의 여신 페르세포네를 보여줍니다. 이는 초목이 다시 자라나듯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성장의 사이클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앞서 언급된 인물들은 여러분에게 과거의 한 조각들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들과의 관계를 추억으로 매듭지었으며 삶의 또 다른 풍요와 성장의 사이클을 계속 이어나가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오라클 카드를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 카드들에서는 앞에서 설명된 인물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 중에서 칼을 들고 있는 인물은 소드의 기사처럼 보이는데요. 이 카드는 논쟁과 논리 싸움에 너무 깊이 들어가 버렸던 상태를 보여줍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싸움까지도 끝까지 가려 했고 논리적으로 이기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 버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소드 기사는 상대방 분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여러분 자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흠모하던 인연들 중에서 다툼 끝에 관계가 종료된 적이 있었을 수 있는데요. 그 당시의 다툼 속에서 상대를 적처럼 여기고 논리로 끝을 보려고 했던 태도는 상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까지도 지치게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순간에는 분명 적처럼 느껴졌겠지만 사실 그분 또는 그분들은 여러분의 친구였거나 혹은 여러분을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중요한 배움을 주기 위해 여러분의 삶에 등장했던 존재였던 것으로 읽힙니다. 그리고 이 붉은색의 아바놀라카 카드와 완전히 대조되는 카드가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파란색의 워터 카드입니다. 워터 카드 속의 인물은 앞서 설명드린 컵의 기사와 닮아 있습니다. 이 컵의 기사는 여러분을 등에 업어주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힘들 때 여러분을 정신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지탱해 주기 위해서 나타난 존재입니다. 이 카드에 등장하는 모네의 수련처럼 이 인연은 물속에서 오랜 시간 준비되어 있다가 때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수면 위로 떠오른 관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두 분의 만남이 길었든 짧았든 상관없이 그저 우연히 스쳐간 인연이 아니라 정해진 시점에 여러분의 삶에 약속처럼 나타난 사람입니다. 두 분은 아주 오래된 영혼의 연결을 가진 적어도 같은 소울 패밀리에 속한 인연으로 보여집니다. 정리해보면 여러분과 싸웠던 사람이든 여러분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던 사람이든 그 모든 인연들은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 미리 정해져 있던 만남이었습니다. 마치 운명의 책에 이미 쓰여 있던 것처럼 이 오라클 카드들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된 절제 카드의 페르세포네처럼 여러분은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상으로 올라와 또 하나의 성장 사이클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인연들은 여러분을 더 풍요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고, 앞으로 다가올 인연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한다면 여러분은 더 안정적이고 더 단단한 풍요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아마도 펜타클 왕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과거에 마치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져 버린 관계를 경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혼의 상처가 있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깊은 이별의 상처를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모래이가 아니라 단단한 반석 위에 성을 쌓으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다시 무너지지 않을 관계, 이번에는 오래 지켜낼 수 있는 관계를 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가 어번던스, 즉 풍요의 카드였다는 점도 이 인물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이분은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해 나감으로써 단순한 물질적 부를 넘어서 삶 전반에 걸친 안정과 풍요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워커홀릭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노력의 방향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자신과 함께할 동반자와의 행복을 위한 준비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지 카드를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사용하는 메시지 카드들은 모두 노래 가사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첫 번째 카드는 그러니까 말해봐. 너의 관심을 끌려면 내가 뭘 해야 해? 이렇게 적혀 있고요. 두 번째 카드 메시지는 가슴에 총알을 맞은 것 같아 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 사이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이미 우리 사이에 뭔가 있으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너의 미소, 너의 스타일 너무 멋져. 부정할 수가 없어. 다섯 번째 카드는 네가 떠난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마지막 카드는 난 오해받고 있어.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3번에 대한 리딩이었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